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10명 안팎에 머물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실천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국내 코로나19 상황 전망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국내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줄어들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방역 모범국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우선 지난 100일을 돌아봤을 때 우리 방역 성과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방역 당국과 우리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에 무엇보다 이제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정부의 감염병 예방 수칙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따라준 덕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하지만 방역 당국은 코로나19가 언제든지 다시 폭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감염력이 높다는 거, 그리고 특히 무증상이나 경미한 증상을 통한 전파력이 높다는 게 주요 원인이 되고요. 예. 또한 또 향후의 대면 개학 이후의 상황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 작용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방역 당국이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심지어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내성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RNA를 유전 물질로 가지고 있는 RNA 바이러스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RNA 바이러스는 중합효소의 돌연변이에 대한 교정 기작이 없어요. 근데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외적으로 엑소원이라는 별도의 보정 기작을 가지고 있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DNA를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는 높은 변이율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따라서 여전히 쉽게 변이를 일으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을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변이에 의해서 내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NA가 아니라 RNA 기반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백신이 나오더라도 돌연변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내성이 있을 수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증상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미 보건당국에 따르면 후각과 미각까지 마비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코로나19가 신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말 그대로 신종이다 보니까 임상 증상적인 면에서 미스테리한 부분이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후각이나 미각 기능 저하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최근 영국의 어떤 보고에 따르면 혈전 발생률이 높아진다라는 보고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원인으로 생각되는 거는 이제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염증 발생에 따라서 혈전이 발생률이 높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전이 혈액 내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각 장기에 산소 공급도 잘 안 되고 더불어서 다발성 장기 부전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종류의 임상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게 코로나19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신체에 대한 영향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자, 이제 황금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연휴가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는 중대 고비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연휴 기간 방역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이 방역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오랜 기간 수고를 하시면서 많이 힘들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아직 코로나19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수고를 하셔가지고 이제 각 그러니까 사회의 각 요소에서 생활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과거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현재 이제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다소 느슨해지는 방역 정책을 수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틈을 타서 어떤 돌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는 그런 방역 정책을 수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어떤 생활 방역 지침을 잘 준수를 하셔야지만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직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것이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자, 한편 미국 내 최고 감염병 전문가가 코로나19가 가을에 재유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 방역 당국에서도 재유행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온도가 낮을 때보다 높은 활성을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전망들은 이번 가을, 그러니까 여름을 지나고 그다음에 온도가 낮아지는 가을 또는 겨울에 2차 대유행이 있을 거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데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다만 현재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염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을 덜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계절적인 요인보다는 오히려 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에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2차 대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제 견해입니다. 네. 이 계절과는 상관없이 방역에 방심을 하는 순간 다시 유행할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자, 일각에서는 1918년 스페인 독감과 비교해서 재유행이 찾아오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독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이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병원성이 높은 방향보다는 낮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숙주가 죽지 않아야만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생존을 하는데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성이 증가하는 방향보다는 낮아지는 방향으로, 즉 과거 신종플루가 계절형 독감이 하나로 편입됐듯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병원성이 낮아져서 계절형 감기 바이러스의 하나로 편입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말씀하신 대로 과거 스페인 독감처럼 병원성이 높아지는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해야 할 그런 시점인데요. 장기적인 방역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현재 방역 시스템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 감염자를 찾아내는, 그래서 향후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어떤 집단 감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역 정책을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백신이나 앞으로 이제 치료제가 개발돼서 상용화되는 시점까지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나중에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더라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돌연변이에 의해서 백신의 어떤 효능성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치료제도 내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백신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효능이 완벽하지 않을 경우에는 AD라고 해서 항체 의존성 감염 증가 현상, 오히려 이런 백신이 감염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면밀히 이루어져야지만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해도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는 물론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도 중요하고 해야 되지만 바이러스가 변성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거를 기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어쨌든 현재의 방역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향후의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여기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 초중고 그리고 대학교 대면 개학이 시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을 철저히 차단을 해야지만 향후에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국내 상황 살펴봤는데요. 아이들이 아직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가 재유행의 시작이 되지 않으려면 모두가 협조해야겠다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